원단원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 단원이야. 3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 통계단원이에요. 통계단원. 그래서 통계단원에서는 대표값, 뭐 산포도, 그다음에 뭐 상관관계 이런 게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단 사칙연산을 많이 틀리는 사람들은 오답이 많이 나올 거야. 단순 계산이 많거든. 막 다 더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러면 많이 틀릴 거예요. 자, 계산을 꼼꼼하게 잘 해주기만 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새로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문제를 풀겠지. 그래서 단어의 뜻을 잘 기억해 주시고 계산 실수하지 말고 꼼꼼히 하시면 어렵지 않은 단원이다. 제일 먼저 대표값이라는 단원이에요. 대표값. 대표값은 어떤 여러 개의 자료들을 하나의 숫자로 딱 대표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값은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니네 시험 보고 나면 뭐 구해? 평균. 전체 평균 구하잖아. 내 이번 시험 평균 점수 구하잖아. 그 평균이 바로 대표값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평균밖에 모르잖아. 대표값이라는 개념으로 평균밖에 몰라. 지금까지 평균밖에 거의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평균 말고 두 가지를 더 배울 건데 대표값에는 평균 말고도 중앙값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대표값 이렇게 불러요. 그럼 평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야. 뭐 예를 들면 우리 현이가 뭐 시험을 봤는데 90점, 95점, 100점, 90점, 85점. 자, 이렇게 나왔어. 이 5과목의 평균을 구하려고 그러면 현아, 지금처럼 5과목을 하지 마라, 민준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5과목이면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이잖아. 싹 다 더한 다음에 몇 개냐? 그걸로 나눠버리는 거. 그치? 그러면 중앙값이라는 건 뭘까요? 중앙값은 일단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중앙값은 뭐일 것 같아? 가운데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가운데 있는 거를 아무렇게나 배열해놓고 가운데 거 고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일단 순서를 일정한 규칙대로 맞추고, 일정한 규칙이란 그냥 크기 순서예요. 크기 순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쭉 써놓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딱 고르면 걔가 중앙값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처럼 이 90, 95, 100, 90, 85 이렇게 5개의 값이 있으면 이것들 중에서 작은 거, 제일 작은 값이 누구지? 85가 제일 작지? 그럼 85를 맨 앞에 배치해. 85. 그 다음이 누구지? 90. 근데 90이 2개 있죠? 90이 2개 있고 그 다음이 95. 그 다음이 100.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그 중에 어디 있는 거? 가운데 있는 걸 딱 고르면 그게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개 값의 중앙값은 90 이렇게 찾는 겁니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걸 찾는 거. 근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운데 걸 찾으려고 할 때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를 들면 3, 4, 5, 6, 7, 8, 8, 9 자 이렇게 써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때의 중앙값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 준상아 가운데 있는 걸 고르랬잖아 중앙값. 근데 지금 전체 개수가 몇 개예요? 8개지. 8개 값에 가운데 있는 숫자를 고르려고 보니까 몇 개가 골라져? 2개가 골라지지. 그치? 6과 7이 동시에 골라진단 말이야. 둘 다 가운데야. 그럴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너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그렇지. 학교에서 여기 먼저 나오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치? 6과 7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 이것이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무조건 몇 개 나오는 게 정상이야? 1개 나와야 돼. 그치? 중앙값 1개. 맞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딱 하나의 숫자면 그 녀석이 중앙값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2개의 숫자일 때는 걔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 그게 중앙값이다. 오케이? 시호야 학교에서 수행평가 봤어? 안 봤어? 무슨 평가 보지 않았어? 안 봤어 최근에? 니네 그러면은 그런 거 학교에서 수행평가 언제 봐요? 다음 끝날 때마다 3%도 이거 수행평가 나오는데 2번이 언제야? 모르겠어요. 끝나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를 뭐 본다고 날짜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가 좀 어렵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럼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시간 좀 쪼개가지고 거기에 뭐 학교에서 준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뭐 그냥 평소 실력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냥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나는 조금 이번 단어는 조금 잘 안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나눠준 문제가 어려워요. 미리 얘기를 하세요. 미리. 알았지? 내일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 언제 보는데 여기가 좀 문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뭐 어차피 다 비슷한 시기에 수행평가 보고 비슷한 단원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내가 대비를 해줄게요. 자, 중앙값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아니 평균을 쓰면 되는데 굳이 왜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평균 구해도 뭐 이것들 가지고 평균 구하면 이거 얼마죠? 이렇게 하면 180이고 이렇게 하면 180이고 여기까지 하면은 460이니까 5로 나누면 96이네. 그치? 아 92인가? 460이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뭐 중앙값이나 평균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굳이 왜 평균이라는 개념을 두고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평균이 좀 가지고 있는 단점이랄까? 평균을 쓰기가 좀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중앙값이 그걸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떨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 적절하지 못할까요? 제일 작은 수랑 제일 큰 수의 차이가 클 때. 와, 그렇지. 너 그 학교 수업 열심히 듣네. 예. 그렇지. 자요? 아니 그 대답이 정확한데? 여친이 알려줘. 그래? 좋은 여친이네. 이소연 씨로. 그 내가 만약에 이렇게 5개의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92, 90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 현이가 시험을 봤는데 5과목이 아니라 6과목이었어. 근데 자 이렇게 잘 보다가 마지막에 한 과목이 빵점 나왔어. 빵점 나오면 이 빵점 때문에 전체 평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빵점 때문에 아까 다 더한 게 460이었나? 460을 6으로 나누게 돼요. 그럼 얼마니 이거? 70 몇 점 나와요. 그죠? 이 70점대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70 몇 점대로.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현이가 90, 95, 100, 90, 80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평균이 너무 크게 떨어지잖아. 그럴 때는 이 평균이 대표값, 이 6개의 값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지. 이 빵점 하나가 너무 큰 타격을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가 너무 커. 그러면 그 하나의 값 때문에 평균은 크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럴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내가 빵점 하나 넣어도요. 빵점 맨 앞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중앙값 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둘 가지고 중앙값 구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얼마예요? 90이죠, 그쵸? 그러니까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이 하나 들어와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 그지?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단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중간에 껴있을 때 그때는 평균보다 뭐가 더 좋다? 중앙값이 더 좋다. 그지? 이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껴있을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좋은 대표값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최빈값이 제일 쉬워요. 최빈값. 혜원아 무슨 뜻일 것 같아? 최라는 건 보통 어떤 뜻이죠? 최. 무슨 뜻이야? 최라는 글씨는 보통 어디다 붙여? 최대값 그런 거죠. 최대값. 제일이 최죠. 가장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럼 최빈 값이면 가장 빈한 값인데 빈은 뭘까? 빈도가 뭐예요? 빈도가 뭐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 빈도가 높아 그러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잖아.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온 값, 가장 많이 나온 값, 이게 최빈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값을 구할 때는 계산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계산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제일 여러 번 나온 값을 그냥 고르면 최빈값이야. 그럼 민준아 여기 지금 90, 95, 100, 90, 85, 100 이 중에 최빈값은 누구야? 아 0. 95. 그죠? 나머지 값들은 전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95라는 값만 두 번 나왔지. 아 95가 아니잖아. 90이라는 값만 두 번 나왔지. 그러면 최빈값은 누구야? 90이 되는 거야. 90.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온 값이다. 그런데 최빈값도 이제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빈값의 특징은요. 자 예를 들면 요렇게 밑에 써 있는 거 요거 있지 요거. 여기서는 준상아 최빈값이 누구지? 8이 최빈값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최빈값이 뭐죠? 3, 4. 거기까지 들었구나. 예. 자, 최빈값은 지금같이 모든 별량들이 한 번씩만 다 똑같이 등장했을 때 있지. 이럴 때는 최빈값을 뭐라고 말할까? 없다고 말해요. 없다.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8이 유일하게 두 번 나왔으니까 8이 최빈값이잖아. 근데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 그럼 최빈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되면 최빈값이 8과 9 이게 다 최빈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최빈값의 특징 첫 번째는 뭘까? 없거나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그쵸? 최빈값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 이거는 평균이나 중앙값에서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쵸? 평균이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평균 나와. 그리고 뭐 중앙값이 두 개다?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없잖아.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한 개씩밖에 안 나오는데 최빈값은 없거나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최빈값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우는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아, 하나 말해줘봐. 겨울. 혜원이는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겨울이야. 선민이는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아 겨울이야? 용석이는? 겨울이요? 이 친구 누구야? 그러면 은석이는? 가을이야. 가을 남자네. 현서는? 가을이요. 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을 꼭 말해주고 싶다. 안 물어봤다. 어? 가을이요. 그래요. 현이는? 이해를. 겨울이 진짜 많네. 이설일. 은성이는? 가을은 싫어. 겨울이야? 더울 때 물어봐서 다 겨울이라 그러나? 예율이는? 제가 봄이요. 민준이는? 가을이요. 가을이요. 서영이는? 축구하기 되게 좋지 않을까? 와 여름이 한 명도 없어? 아무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조사한 거잖아. 우리가 조사해서 적은 값을 별량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이 90, 95, 100 이런 거니까 현이의 시험 점수 그랬잖아. 그럼 이런 시험 점수 하나하나가 별량들인 거야. 그러면 지금 방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계절을 물어봤으니까 방금 내가 조사한 값들은 계절이죠. 그래서 누구는 가을, 누구는 가을, 누구는 겨울 이렇게 내가 조사한 값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평균이나 중앙값을 찾을 수 있나? 내가 조사한 값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죠. 이럴 때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값은 뭐예요? 최빈값인 거예요. 아까 조사해보니까 겨울이 제일 많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그러면 대표값은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때의 대표값은 최빈값 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자 조사한 값이라고 합니다. 조사한 자료가 숫자가 아닐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최빈값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대표값은 끝났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렇게 세 가지고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말했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페이지의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책으로 가볼게요. 자, 62쪽을 보시면 62쪽에 자, 62쪽에 예제 1번을 볼게요. 평균을 구하시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만 잘하면 돼. 개념 잘 기억하시고 계산만 잘하면 돼. 자,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겠지. 싹 다 더해보자. 일단 요럴 때는 요거부터 더할까? 이렇게 하면 얼마? 15. 거기다가 5 더하면은 20이죠. 20.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19. 19에다 20 더하면은 39. 거기다 3 더하니까 42가 다 더한 거고, 그것을 몇으로 나눈다? 지금 몇 개야? 6개니까 6으로 나눈다. 그럼 평균 몇이에요?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끝자리가 떨어진 애들끼리 좀 묶어서 합시다.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면은 50이죠, 50. 그 다음에 요렇게 셋이 더해. 이렇게 셋이 더하면 70이죠, 그죠? 25, 21, 24 셋이 더하면 70이야, 70. 70.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둘이 더하면 55잖아, 그치? 그러면은 70, 50, 120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얼마? 175. 그것을 몇 개니? 7개. 7로 나눠주면 평균 나오는 거죠? 딱 떨어지겠다. 25. 그쵸? 평균 2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유제 1-2번을 볼게요. 유제 1-2번을 보면, 자, 이거는 4개의 별량 A, B, C, D의 평균이 12일 때,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거든. 현아, 어떤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죠. 식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시우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몇이다라고 볼 수 있어? 요 식에서 요것만 뽑아오면 48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6개 별량의 평균을 구할 거잖아. 그치? 그럼 이 6개 별량의 평균을 먼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8 더하기 요거 다 더하고 얼마까지? 10까지 더한 다음에 그것을 6으로 나눈 것이 6개 평균이죠.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의 값이 몇인 걸 알고 있다? 얘가 48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치? 그래서 48에다가 8 더하고 10 더하니까 얼마 돼? 66. 그것을 6으로 나눴네요. 답은 뭘까? 11.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나타내는 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걸 활용해서 그 다음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유제 1-3번도 가볼게. 자, 이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주역인의 동아리 회원 10명의 키의 평균이 165였대요. 근데 한 명이 탈퇴를 했어요. 그럼 몇 명이 됐지, 회원이? 9명이 됐지. 그 9명의 평균이 164가 됐대요. 그러면 그 빠진 한 명의 키는 얼마였을까?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준상이. 어떻게 해야 돼? 준상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10명 있지, 10명. 네. 10명 회원의 키의 평균 말고 키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10명 회원의 키를 싹 다 더한 값. 값이요? 165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전체 10명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10으로 나눴더니 165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10으로 나누기 전이니까 1650, 이게 10명의 키의 총합이겠죠? 네. 맞죠? 그러면은 준상이는 지금 요걸 계산하면서 총합을 구하려면은 평균에다가
몇 명인지 인원수를 곱하면 총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았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한 명 빠지고 9명 있죠? 그 9명의 키의 총합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아? 9명의 키의 총합. 이번에는 얼마와 얼마를 곱하면 돼? 164. 164랑 그렇지. 9명이니까 9를 곱하면 그러면 9명의 키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곱하면 얼마니 얘들아? 계산 좀 해줘봐. 164 곱하기 9 얼마지? 1476. 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지금 이 1650에서 1476으로 내려오면서 빠진 그 값이 그대로 탈퇴한 친구의 뭐야? 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650에서 1476을 그냥 뭐 하면 돼? 빼면 끝나는 거죠. 빼면. 맞아? 그럼 선민아 답이 얼마일까? 174. 그렇지? 그래서 빠진 친구의 키는 174cm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 전체 총합을 인원수로 나눠서 구하잖아. 그걸 거꾸로 평균 곱하기 인원수 하면 총합으로 나온다. 이거 이제 문제 풀다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평균 문제였고요. 63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앙값 문제예요. 중앙값. 자, 저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작은 것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를 고르는데 만약에 예유라 전체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 거를 고를 때 몇 개만 딱 골라줘? 아니 홀수개. 홀수개면은 가운데 걸 하나를 딱 고를 수 있죠. 그럼 그게 바로 중앙값이고 만약에 전체가 짝수개면 가운데 게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앙값이다. 이렇게 해서 중앙값을 늘 하나의 값으로 구할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2번에서 연습해 볼게요.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혜원아 제일 먼저 이 값들을 뭐 하라 그랬지? 순서대로 다시 배열해야 되겠죠? 혜원이가 한번 불러줘봐. 5, 16, 18, 20, 23 맞죠? 그럼 중앙값은 누구? 18 그죠? 18이 그대로 답이에요. 18.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재배열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은성이가 한번 불러주세요. 68, 78, 82, 110. 자, 재배열 했고 전체가 6개네. 그럼 가운데 게 몇 개 골라져? 그치, 2개가 골라지네.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더해서 2로 나누라고. 그럼 얼마가 될까? 80. 그쵸? 80. 그죠? 이 문제의 답은 80.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선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표가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 다 알아요. 이 표는 시우야 몇 명의 자료를 조사한 걸까? 5명이라고 했니? 그렇죠. 14명의 자료를 조사한 거예요.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표를 있잖아. 아까 전처럼 이렇게 숫자들을 띡띡띡띡띡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을까? 가능할까 시우야? 불가능할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쭉쭉쭉 나열해서 쓸 때 이거는 몇 명을 써야 돼요? 제 주변 한 50% 정도. 양거 없잖아요. 뭔 소리야? 열심히 네, 주십시오. 됐어. 늦지 마. 예. 자, 내가 이것들을 위에 것처럼 하나씩 쓴다면 이때는 숫자를 몇 개 쓰는 게 맞을까 시우야? 이게 몇 명의 자료였지? 14명의 자료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씩 나열한다면 숫자를 14개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표를 잘 보면 이런 뜻이잖아. 그 책을 3권을 읽은 애가 1명이지. 3을 그럼 몇 개 써라? 하나 써라.
책을 4권을 읽은 애는 2명이지. 그럼 4를 몇 개 써라? 2개 써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4, 4. 그러면 5는 몇 개 써야 돼? 5 4개 써야 돼. 5 4개 쓰고. 그 다음에 6은 몇 개 써야 돼? 6은 5개 써야 돼. 6, 6, 5개 쓰고. 7은 몇 개? 2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이 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일렬로 배열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이미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가운데 걸 찾으면 되는데 14개를 배열했으니까 그 중에 가운데 거가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지. 몇 번째와 몇 번째일까? 7번째와 8번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자면 얘하고 얘가 가운데 배열된 애들이지. 그러면 시우야 중앙값은 얼마야? 5.5가 되는 거죠. 그쵸? 5와 6에 더해서 나누기 2니까 5.5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런 표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균 구하라 그랬을 때 그냥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평균을 구할 때도 우리는 몇 명의 값을 더한다고 생각해야 돼? 14명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3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3이라고 쓰지만 4가 몇 명이야? 2명이잖아. 그러면 그냥 더하기 4가 아니라 4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도 지금 4명 있으니까 5 곱하기 4를 해주고, 6도 5명 있으니까 6 곱하기 5를 해주고, 아이고 더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7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 당연히 나눌 때도 몇으로 나누는 게 맞아요? 14. 그쵸. 14명의 자료를 더한 거니까 14로 나누는 것이 맞겠지. 그치? 그래서 평균을 혹시 구하게 된다면 평균은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에서. 준상이 이거 이해되죠? 응. 혜원아 이렇게 평균 구해야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이 표에서 최빈 값은 뭐게? 그쵸. 한눈에 보이죠? 6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 6이 5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최빈 값은 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표로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중앙값, 평균, 최빈 값을 모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64쪽에는 자, 최빈 값이에요. 가장 많이 나온 값이고요. 자료에 따라서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그치? 그리고 수량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대표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최빈 값이 갖는 특징으로 아까 전에 설명해줬던 거였죠. 자, 그러면 예제 3번으로 가서 최빈 값을 구해봐라 했으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온 거 그냥 고르면 되거든.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많이 나왔죠? 한눈에 봐도 2가 몇 번 나왔어? 2가 3번 나왔죠? 나머지는 다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최빈 값은 2라고 쓰면 되겠고, 자, 두 번째 2번 문제는 가장 자주 나온 게 누구죠? 일단 34가 2번 나왔네. 그지? 또 2번 나온 거 있나? 52도 2번 나왔네. 그죠? 52도 2번 나왔고 나머지는 한 번씩 나왔죠. 그럼 이럴 때는 최빈 값을 뭐라고 쓴다? 34고 52하고 둘 다 쓴다. 이렇게. 그치? 이게 최빈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3-1번 풀어보세요. 그냥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되죠? 혜원아 최빈 값 찾았어? 얼마야? 그렇죠. 34가 유일한 최빈 값이죠. 34가 몇 번 나오니 혜원아? 4번. 34가 4번 나왔고 얘가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최빈 값은 34. 이렇게 실수하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쪽으로 가볼게요. 65쪽으로 가서 65쪽에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65쪽에 2번 문제 가면 요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줄기와 잎그림 이렇게 말하잖아. 줄기와 잎그림. 요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해서 써놓은 그런 느낌이죠. 중1 때 배운 건데. 자, 요거는 민준아 여기 있는 5랑 여기 있는 5는 서로 다르지. 네. 그죠? 얘는 10의 자리가 얼마인 5야? 1. 10의 자리가 1인 5니까 얘는 15를 뜻하는 거고, 그치? 얘는 얼마지? 20. 얘는 25를 뜻하는 거.
이렇게 앞에 있는 줄기가 10의 자리, 뒤에 있는 잎이 1의 자리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중앙값을 구하고 싶어. 중앙값. 그럼 현아, 여기 써져 있는 이 자료는 몇 명의 자료지? 문제에 써 있어. 14명의 자료지? 그럼 중앙값을 고르려면은 14개 값의 가운데를 골라야 되잖아. 가운데는 몇 번째와 몇 번째죠? 7번째와 8번째지. 그럼 여기 잎에서 골라봐. 잎 중에 7번째가 누구죠? 얘가 7번째고 9가 8번째죠. 근데 요 5는 사실은 얼마라고? 15. 9는 얼마? 19. 그럼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 이게 중앙값이겠네. 중앙값은 몇이에요? 17이고. 그쵸? 최빈값. 시우야, 이 표에서 최빈값이면 누구야? 그죠?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한 애가 여기 세 번째 줄에 5잖아. 그래서 최빈값은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자, 이 표에서 여러분 평균도 한번 구해볼까? 평균? 이런 상황일 때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더해 나가면 조금 편할까요? 그렇지. 이 줄별로 더해 나가면 좋겠지. 1의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2, 3, 7 더한 거니까 얼마예요? 12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요거 한꺼번에 가는 거죠. 요거 한꺼번에. 얘네들은 전부 10의 자리 숫자가 1이잖아. 그러면 요거 하나마다 10 하나씩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10이 5개 있으니까 얼마고? 50이지. 50. 50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5개인 거니까 이렇게 5개 더하면 얼마예요? 21. 그러면은 두 번째 줄의 총합은 7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시우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줄은 시우야. 얘네들 모두 10의 자리 얼마를 갖고 있어? 20을 갖고 있지. 그럼 20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이미 80 만들었죠. 그리고 1의 자리에 있는 4개 더하면 얼마예요? 또 21이네. 그럼 더해서 얼마? 100일. 그치? 세 번째 줄도 끝났고. 자, 네 번째 줄은 은성이 얘네 둘은 각각 앞에 얼마씩을 갖고 있다? 30을 갖고 있으니까 30이 2개. 60에다가 0 더하기 1이니까 1 해가지고 61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줄별로 더해가지고 합산해주면 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얘를 얼마로 나누면? 14로 나누면 전체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65쪽에 5번. 자, 이 문제 풀어봅시다. 65쪽에 5번. 계산해보세요. 자, 설명해줘봐, 용서가. 답이 뭐야? 어떻게 알았어, 88인지? 없구나. 용서가. 처음에 12명이 있었잖아. 12명의 점수를 쭉 나열했을 거 아니야? 그지? 제일 낮은 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나열했겠죠?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얘가 몇 점이래? 82점이래. 근데 전체가 12개니까 중앙값 가운데 있는 게 몇 번째와 몇 번째예요? 눈으로 봐봐. 12개잖아. 12개 중에 가운데 있는 거면 몇 번째야 몇 번째일까? 응. 그렇지. 얘하고 얘가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됐대? 85가 나왔대. 그지? 그 말은 이 옆에 82점 옆에 여기 몇 점이 있었단 얘기야? 88점이 있었단 얘기지. 그치? 맞죠? 자, 이렇게 지금 12명의 점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새로운 친구가 한 명 들어왔다. 근데 그 친구가 몇 점이야? 90점이에요. 90점. 90점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88보다는 어느 쪽에 추가됐어? 오른쪽에 추가됐어. 그치? 뭐 여기 추가됐다 해보자. 여기 추가됐다 해보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으로 바뀌었어? 13명으로 바뀌었지. 그럼 13명의 가운데 있는 애는 몇 번째야? 7번째란 말이야. 13명 중에 7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88 얘가 그대로 중앙값이 되는 거죠. 알겠니? 응? 이거 생각하셔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책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숙제는 본교재는 65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은 두 쪽만 하면 돼요. 두 쪽만. 44, 45 이렇게 두 쪽만 하면 되겠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 10분 동안에 수요일날 봤던 시험지 44가 아니라 43부터 45까지 이렇게 세 쪽입니다. 오케이, 일단 4번부터 보면 4번. 4번은요, 우리가 이거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가야지. 얘를 잡아가지고 땡겨, 쭉 땡겨. 어디까지 땡기냐면 이렇게 될 때까지 땡겨요. 이렇게 될 때까지 땡겨서 지름에 오도록 하는 거지. 여기를 뭐 A'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45도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된다? 요게 직각이등변이 돼버리죠. 직각이등변. 직각이등변이니까 1대 1대 루트 2를 생각하면 요 변의 길이가 6루트 2가 되겠고, 그러면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3루트 2인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18파이가 되겠습니다. 4번. 그러니까 잡아서 이렇게 당긴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7번을 볼게요. 7번. 7번이라 그랬나 아까 현이가? 자, 7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저 45도가 현아 45도가 중심각도 아니고 원주각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45도는 거의 99%, 자, 요거에 의해서 밥 먹듯이 쓰는 공식에 의해서 어떤 다른 지점들의 각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쓰려면 지금 이 그림에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어디 그을까요, 나? 여기 끝낸 거예요. 여기를 그은 다음에 그때 요각을 빨간각, 요각을 초록각이라고 하면, 빨간각은 요 DC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고 초록색 각은 A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맞지? 근데 걔네 둘이 합쳐가지고 몇인 거야 지금? 45도인 거야. 그치? 빨간각과 초록각을 합쳐서 45도. 자,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자주 했죠. 원 한 바퀴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생각해라? 3분의 아니요. 180. 180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45도라는 거는 그 180의 몇 분의 몇이에요? 180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게 45도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초록색 호와 빨간색 호를 합친 것은 이 원 전체 둘레 길이의 몇 분의 1을 차지해?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원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이 8이니까 16파이가 둘레 길이잖아요. 거기다 4분의 1 곱해주면 답인 거지. 그래서 4파이,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따로따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둘이 합쳐서 원주각이 45도야.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지. 자, 또 몇 번이 어려웠어요? 준상이 어려운 거 많지 않았어?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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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번 문제는 AED의 크기. 여기랑 이랑 똑같다. 근데 일단 눈에 띄는 건 이건데, 민준아. 이게 원에 내접하는 뭐야? 사각형이지. 그럼 사각형에서 요각이 몇일까? 70. 70.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을 알 수 있죠. 이 각. 이 각이 몇 도야? 55. 55도지. 그치? 그럼 이 55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자, 얘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아니야, 얘도? 요렇게도? 네. 그죠? 그럼 요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55도랑 마주보고 있는 데가 바로 답이잖아. 네. 그러니까 다시 또 180에서 55를 빼면 되지 않을까? 125. 답은 1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충분히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10번에 5번 맞아요. 맞니 얘들아? 5번? 네. 10번에 5번. 네, 맞대요.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합시다. 13번? 14번에 4번 맞니 얘들아? 맞대요. 4번.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17번. 17번. 13번은 뭐예요? 13번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해봐.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 그림에서 자,
자, 여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70도라는 각도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이잖아. 준상 기억나? 외곽은 누구랑 똑같아? 얘의 안에 있는 내각의 대각선. 대각. 네. 대각선 아니고 대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내대각 이렇게 불렀지. 내대각.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은 그 내대각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각 C 전체가 70도란 얘기지. 그럼 여기가 70도인데 위에가 45도니까 여기가 몇 도야? 25도. 25도인데 그 25도가 누구의 원주각이야? X가 아니라 누구의 원주각? 그 50도. 아니 어떤 호의 원주각이에요? AT. AB. 아 그래 따라가라 그랬잖아. AB. 따라가라 그랬잖아. 이 각을 만드는 그냥 선을 쭉 따라가. 쭉 따라가면 원이랑 두 번 만나잖아. 그지? 그러면 호 보인다 그랬어 이렇게. 근데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이 하나 더 보여. 어디야 준상아? 이거에 대한 원주각 하나 더 있어. 어디야? X. x지. 그러니까 x는 요 밑에 요거랑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돼. 그래서 답은 몇이야? 25. 그치? 자, 그 다음에 17번까지만 풀어볼게요. 17번. 자, 17번은 지금 여기에 크기가 똑같은 호가 3개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을 x라고 하면요. 그러면 자, x랑 36을 이용해서 여기를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우리 밥 먹듯이 쓰는 공식. x 플러스 36. 이 x 플러스 36이 민준아 네.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죠. 네. 그럼 생각해봐. 이놈에 대한 원주각이 x 플러스 36인데 이놈이랑 똑같은 호가 몇 개 더 있어? 3개. 2개가 더 있죠. 총 3개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36을 원주각으로 갖는 게 3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x를 원주각으로 갖는 애가 하나 있잖아. 네. 그럼 요렇게 더하면 그게 원 한 바퀴가 되지 않아? 네. 그럼 이게 원 한 바퀴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60. 아이 자꾸 360이래. 180. 180이 돼야지 원주각이니까. 그럼 풀린 거죠. 그렇죠? 4x 플러스 108 요게 18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18이 되겠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원 한 바퀴에 대한 원주각이 180이다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8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험지를 나한테 주시고